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최근 젊은 청년들의 카드 리볼빙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29세 이하의 리볼빙 연체율이 가장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리볼빙을 이용했다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은 리볼빙 서비스와 신용카드 대출인 현금 서비스, 그리고 카드론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리볼빙 서비스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 금액은 다음 결제 때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대금이 부족한 고객이 연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매우 큰 대출성 상품입니다. 알아보니까 지난달 8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가 15%에서 18%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볼빙이 이렇게 높은 금리 대출 상품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용했다간 정말 순식간에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 카드 서비스를 무턱대고 쓰시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기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신청한 청년들이 28,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먼저 현금 서비스는 금리가 높지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론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빌린다는 점에서 현금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카드론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현금 서비스보다는 더 많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보통 10,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고 최대 이용 금액은 일반적으로 800만 원입니다. 카드로는 최대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최대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린 이후 갚아야 하는 기간도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로는 각각 어느 시일 안에 갚아야 하나요? 현금 서비스는 돈을 빌리고 나면 약정된 신용카드 결제로 갚아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한두 달 안에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카드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보다 긴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금 서비스는 단기 카드 대출, 그리고 카드론은 장기 카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각각의 이자율은 얼마나 좀 차이가 나나요?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13에서 14% 안팎의 고금리고요. 현금 서비스는 평균 금리가 연 18%에 달합니다. 금리가 18%인 상황에서 1,000만 원을 1년간 빌렸다고 하면 이자만 180만 원 정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금리 수치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대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에도 카드론 때문에 개인위생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으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리볼빙이라고 하면 일부만 갚으시고 다음 결제기일에 갚으세요 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고금리에 이자가 붙는 것도 잘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카드론이나 카드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고 카드 채권만 한 5곳 정도 되는 분들도 계셨고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으셨지만 고금리 때문에 갚아야 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법원을 통해서 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도와드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카드를 어느 기간까지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채무자 이름으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를 다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도 법원이라든지 담당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제출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등으로 사용한 금액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목적까지 다 소명을 요구하고요. 보통 20만 원에서 100만 원 넘는 금액도 당연히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치를 했다거나 사행성과 관련한 사용 내역이 나오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 금액들이 변제해야 되는 금액에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높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이용 내역서를 봤을 때 생활비나 어쩔 수 없는 지출이 아니고 사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서 변제율이랑 변제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용카드 채무 소명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리볼빙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가입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어떻게 잘 소명하는지, 갚아 나가야 할지가 변제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영상 고정 댓글란에 3분 만에 알아볼 수 있는 개인회생 무료 진단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